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자리에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던 1950년 6월 25일에 비하면 지금은 모든 것이 안정되고 잘 살아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7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반도의 통일은 멀고 먼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피를 흘려 지킨 이 나라, 하나님이 전 세계의 힘을 동원해서 지키셨던 이 나라입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남층도 북층도 혼돈하며 알지 못하도록 마음의 상태가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난 날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피땀 흘린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외국 군인들이 와서 이 나라를 위하여 죽어준 땅입니다. 주여, 대한민국 전 세계에 뛰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날을 기억하면서 수고하고 애쓴 우리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 세계에 위상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이 순서를 모두 준비하신 분들 위해 복을 주시고, 이 장소를 제공하시며 애쓰시는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도 회개하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울며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분쟁과 싸움과 이간질이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앞에서 겸허히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1절만 반주하세요. 우리 대전노회장 최가을 목사님께서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은 총회 상임 총무로 계신 한종현 목사님께서 특성을 해주시겠습니다.
내가 여기 왔나이다. 세상 길을 헤매어 내가 여기 왔나이다. 내 주여 피 묻은 그 손으로 내 더러운 죄 씻으소서. 병들어 쓰러진 내 영혼 주님 구해하소서. 오늘 주여 주님이시여 내 눈물을 닦아주소서. 세상 길을 헤매 내가 여기 왔나이다. 내 주여 피 묻은 그 손으로 내 더러운 죄 씻으소서. 병들어 쓰러진 내 영혼 주님 구매하소서. 오늘 주여 주님이시여 내 눈물을 닦아주소서. 세상 길을 헤매 내가 여기 왔나이다. 세상 길을 헤매 내가 여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글로벌 선교총회 총회장님이신 우리 정도출 목사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가 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신 다음에 곧 이어서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우리 정도출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할렐루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월요일 아주 바쁜 시간들인데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QTV를 비롯한 언론사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개인의 생사화복이나 나라의 흥망성쇠는 창조주, 섭리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71년 전에 엄청난 피곤을 겪었습니다. 민족의 동족상자, 그리고
마지막 다 없어질 그 찰나에 포항 전투에서 그것도 학도병들, 학생들이 나가서 목숨을 걸고 지켜준 덕분에 포항이 마지막 그 방어선이 지켜졌습니다. 그 수고와 헌신이 있지만 결국 역사를 바꿔놓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피땀 흘리고 생명 바치고 정말 나라 일구기 위해서 몸부림친 이 백성들 보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고 복음대로 살기로 몸부림치고 그리고 열심히 복음 전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이만큼 정말 엄청난 삶을 살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라고 하면 민족의 통일을 것입니다. 이것도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 안 됩니다. 또 무력 통일 그것도 안 되고요. 무조건 평화 통일 그것도 안 돼요. 어려워요. 정말 지구상에서 제일 아주 무서운 아주 독한 민족 중에 하나가 한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싸울 때 그래도 너 죽고 나 살자 해서 황야의 결투도 원종 빵손 하나 주고 하나 살잖아. 우리 민족은 아예 그냥 부부가 싸우게도 아예 머리까지 뜯으면서 너 죽고 나 죽자. 아예 죽기를 각오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하고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돼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소원은 통일인데 통일민족 돼서 온 세계 열강을 복음화하는 선교 민족이 되는 건데 이 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북부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해서 내 손에서 바로 이 땅에 복음으로 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덕분에 어느 날 틀림없이 멀잖아 통일을 주실 것입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회개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있는 힘을 다해 복음 전하면 어느 날 틀림없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민족의 통일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여기 월요일 바쁜 시간에 또 모인 이 귀한 주님의 종님들 여러분들의 헌신이 바로 민족의 통일을 앞당기고 그리고 또한 온 열방에게 복음 전하는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 민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정말 너무 귀한 분이 계십니다. 오늘 김만균 목사님 포항 전투에서 학도병 중에 지금 살아계십니다. 바로 그 학도병들 정말 죽어서 포항 전체가 피바다가 되는데 여기 바로 그 충원탑 6.25 때 죽은 바로 순국한 군인들 위에서 세워놓은 탑이 있습니다. 충원탑 바로 그 밑에 제가 다니는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올라가면서 여기서 바로 선배들이 희생을 당하셨구나. 그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산 정인이신 김만균 목사님 오늘 오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의 영광 위에 바른 복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말씀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한민족을 그냥 두지 않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멀잖아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에 통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전에 이렇게 정말 민족의 비극인 참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희생된 6.25
비극을 겪은 이 땅에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날을 회상하면서 또 그동안에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리며 또 먼지않아 우리에게 주실 위대한 희망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일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오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모임 중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뜻깊은 행사에 우리 글로벌 선교총회 부총회장님, 노회장 총회장님께서 임명 장수하셨습니다. 우리 차준원 목사님, 이진상 목사님, 최혜연 목사님, 서정희 목사님, 조혜란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오세요. 임명장 차준원 목사, 귀하를 글로벌 선교총회 부총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총회장님께서 올라오세요. 차준원 목사님 김포에서 지금 크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진상 목사님이 지금 용인에서 한 200명 교회를 개척하고 70까지 하고 임명장 관을 뒤로 돌아서서 자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복음성가 김성희님의 성과 더불어 봉헌성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의 종소리 30년 전에 김석균 목사님과 그때 당시 집사님이셨고 김성희를 치시면 30년 전에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 마스크를 벗으세요. 오늘 컴플레인 약간 놀라서요. 제가 작곡자가 아니고 듀엣 같이 한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컴플레인이 잘못된 거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시면 저는 조금 곤란한 것 같아서요. 아까 이제 제가 조금 기분이 안 좋았는데 지금 이제 가서 전하세라는 찬양 보통방송 전국 보건문화 경연대 교회 금상 가비곡이고요.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의 말씀을 드리는데 한교연 법인이사 한상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과 비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글로벌 선교총회 정도철 총회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한국교회연합 복지위원장이신 우리 장인수 목사님, 물신양면으로 많은 지원해서 이렇게 성대하게 행사가 진행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행사를 위해 후원해주신 세이den교회 소광석 총회장님과 화환을 보내주신 울산대학교회 벽광식 부총회장님, 광주중앙교회 한기승 목사님, 총신대학 후원이사장 부산 세강교회 황재일 목사님, 중부협의회 대표이장 안양 성산교회 오범열 목사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8장 1절만 부르신 다음에 한국교회 연합 상임회장 김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써 예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감화 충만하시니 이 한 시간 함께 드리는 당신의 건설된 신령 가운데 가정의 직장의 사업에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어서 1부 예배를 마치고 이어서 2부 순서가 진행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행사 2부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종입니다. 초여름의 푸르름이 내려앉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6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1년 전 6월의 햇살처럼 티없이 맑은 모습으로 기꺼이 총성과 비명에 찬 전쟁터에 뛰어들었던 영웅들이 있습니다. 바로 6.25 전쟁에 참전한 참전용사입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멸사봉공하신 호국영웅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며 이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을 잊지 않도록 한국교회 연합복지위원회와 미주기독교 총연합회 주최 글로벌 선교총회 주관으로 6.25 참전용사 보훈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6.25 참전용사 보훈행사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사가 있겠습니다. 온화함과 힘있는 깊은 마음에 늘 고개가 숙여지는 분이시죠. 오늘 6.25 참전용사 보훈행사를 주최하신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 선교 이사장이시자 한국교회 연합복지위원장 장인수 목사님을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사를 주최한 한국교회연합 복지위원장 장희수 목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셔 이 행사에 참여해 주신 내외 기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후면 1950년 6월 25일 발생한 동족 3년의 6.25 전쟁을 치른 지가 7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애절하며 일어나서는 안 될 슬픈 과거이기에 우리는 어떻게 그 참담한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 세계 나라 260여 국가 중에서 상위 10권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였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그 상처에 담긴 희생과 헌신과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는 보다 더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이 나라를 이어가기를 바라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민중이 공개하였으며 승려가 일어나 백성과 함께 힘을 합하여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였으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순교를 통하여 전파된 이후에는 일제 만항석의 김영 독립선언문에 참여한 33인 중에 16인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지켜왔으며 저 평양 땅에서부터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 온 나라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참담한 6.25 전쟁을 겪게 되자 또 다시 많은 젊은이들이 나라를 구하고자 일어나게 되었으며 공부를 하던 어린 학생들마저도 학도병이 되어 전쟁에 참여했으며 오늘 이 시간이 이 자리에는 그 학도병 정규 1기생으로 유일하게 생존하신 당시 연락병 김만교 목사님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듣게 되는 귀한 시간이 마련되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한 풀잎이 강한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건 아마 서로 의지하며 있기 때문이죠. 장희수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 시절 학도병이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을 떠올리니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호국 영웅에 다시는 돌려보지 못할 삶으로 오늘 윤택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분이시죠. 이 시대 늘 기감이 되시는 미국 기독교 총연합회 상임회장님이신 김폴 목사님의 인사만 듣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유대인들은 용사 잊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40년 이상 살았는데 미국에 있는 도시마다 가보면 가장 열정적으로 모이는 단체가 6.25 참전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들이 6.25에 참전한 그 용사들을 위해서 행사를 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또 그 지역에 탑을 세워드리고 이렇게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6.25 71주년 맞이해서 정작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나라와 민족 위해 수고하셨던 분들을 잊혀지지 않는다. 또 이제 역사의 현장에서 증언해줄 분들이 한 분 한 분 사라져가는데 오늘 특별히 이런 귀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수 정권이니 진보 정권이니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 정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국을 위해서 봉사하셨던 두 분 장로님 출신 장관님께서 이 행사에 뜻깊은 순서를 맡아주셔서 저는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김만교 목사님 한국 최대 교장인 합동측 교단의 역사이신데 기독신보의 발행인이시고 교단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전쟁사의 역사를 간직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증언해 주시고
또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이 특혜권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일을 용서하지만 잊지 아니하고 우리 유손들에게 통일 조국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조국을 물려줘야 되는 그런 각오를 가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포울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6.25 참전용사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호국영웅의 희생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수많은 호국영웅, 학도병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소탈하고 통달한 분을 만나면 소땡과 편협함을 깨뜨릴 수 있고 박식하고 인품이 높은 분을 만나면 고려함과 타락한 속기를 바로잡아 떨쳐버릴 수 있다고 하죠. 그런 모든 면에서 중심이 반듯하신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대한민국 통일건국회 회장과 국가언론회의 공동의장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영애 원로 장로님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권영애 장로입니다. 제가 사실은 국가원로회의에 공동의장으로서 얼마 전에 바로 이와 같은 학도병은 잘 싸웠다 이 책을 받았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국방부 장관을 했었던 입장에서 정말 참 존경스러운 분이 이 책을 썼고 이 책을 받자마자 그날 첫 페이지를 보고 너무 두껍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걸 다 읽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첫 페이지를 넘기고 쭉 보면서 이 책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다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저 가슴 속에 얼마나 많은 안타까움과 또 국방부 장관을 했었던 입장에서 책임감 같은 것들도 느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제가 바로 고향이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안강 전투와 포항 전투에서 있었던 학도병들의 그 노력과 전공과 그 역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가 기습받아서 다부동 낙동강 전선에서 아주 그냥 스탠드와 나이라고 하는 워커 장군의 그 사수의 결단에 의해서 지키고 있을 때 북한 입장에서는 도저히 정면 돌파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포항으로 해서 경로 우회해서 포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막아준 장군인들이 바로 이 71명의 학도병들의 역할이 컸었다 하면서 전사상에서 이것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가 해준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늦게 이 책 이전에 물론 깨달았습니다만 이 책을 보고 더욱 정말 죄송하고 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평안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렇게 6.25 전쟁을 얘기하고 보훈의 달이 되면은 그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를 합니다. 근데 과연 추모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진정한 추모는 그들이 못다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추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계신 이 김방주 목사님은 그들을 위해서 평생 함께 했다가 먼저 간 그 전우들을 생각하면서 불과 살아오셨고 이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기록이 없으면 사실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방준 목사님께서 이 기록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못다한 말과 그들의 역할을 다 세상이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작업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만큼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20대 전사한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의 그들이 다 살지 못했던 삶을 빚진 생명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분들이 만약 살아있었다면 정치인도 됐을 것이고 과학자도 됐을 것이고 아마 목회자도 됐을 것이고 여러 곳에서 일하셨을 텐데 그분들이 못한 그 삶들을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뭘로 갚을 것입니까? 돈을 빚어야 짓으면 돈으로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빚은 우리가 삶으로서 갚을 수밖에 없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그분들의 못다한 그 소원을 다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냐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귀한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가 보다 한 번 더 자각하고 남은 삶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이 뜻을 전하는 것이 오늘의 사는 우리들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예배를 들을 때 제가 나가고 있는 김장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매체에서 오늘에 사는 한 20대, 30대 되는 청년들에게 유교가 언제 발발했느냐 하면서 물어봤더니 1950년 6월 25일이라고 하는 답변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려 50%를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와 같은 우리의 후손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모두 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책임이고 나의 책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이러한 귀한 행사를 해준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알리기 위한 행사라고 생각해서 행사를 주최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김방규 목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오래오래 이 뜻을 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정말 학도병은 정말 잘 싸웠다. 그 시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군번이 없는 용사 학도 우영구. 번영의 원로 장로님의 말씀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수많은 학도 우영군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축사하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면 누군가를 찾아야 도와달라. 혼자선 너무 힘드니까 힘이 없어서 국민들이 어려울 때 같이 억울해하고 분해서 벌벌 떨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며 억울함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일신의 안위를 따지지 않는 국민의 희망, 국민의 꿈. 전 농림부 장관이시자 5선 국회의원이신 김영진 장로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난의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의 미래는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이 고난의 역사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의 이르게 하셨습니다. 일제 36년에 억압 통치하에서 또 6.25 동족 상잔의 고난 속에서도 또 IMF 민족 경제 환란의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구촌에 각 민족이 당한 역사를 정리해서 분석한 학자들의 보고서를 보면 일제 36년의 억압 통치하에서 일제가 회망할 때까지 36년 동안 비폭력 항거를 끝까지 했다.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제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주셨다. 이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바로 5년 후에 고난의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때 오늘 우리가 참으로 잊을 수 없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호국 영령들, 그 희생, 헌신, 그리고 우리 김만규 목사님 학도 우영군 6.25 참전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계신데 이제 마지막 생존자를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우리 권영애 장로님 국방부 장관으로서 육군 대장 출신, 군 출신 우리 지도자로서 또 교계 장로님으로서 존경하고 감사히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있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IMF 6.25 왔을 때 금모으기 운동을 눈물이 없도록 전개했습니다. 그 사연이 깃들어 있는 급할지 폐물 모든 것들을 다 바로 부도난 우리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범국민적으로 이 일을 통찰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해외에 있던 우리 750만 한인 달러 보내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눈물겨운 운동이었습니다. 이 지구촌이 국내에서는 금모으기, 해외에서는 달러 보내기 운동, 이것을 지켜보면서 감동적으로 이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IMF는 우리 국민의 단결력과 그리고 하나됨으로써 지구촌을 감동시키고 IMF가 발생했을 때 많은 나라가 고난 속에 있었지만 가장 빨리 빠른 시간에 건강하게 튼실하게 IMF를 극복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민족이 고난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같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민족의 울부짖음, 새벽 제단을 쌓고 금식 제단을 기도를 올리고 민족이 단합하고 하나가 되니까 이런 귀한 사역들이 오늘은 우리를 있게 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까 우리 권영애 장로님께서 6.25에 대해서 제대로 6.25를 표현하고 설명하는 학생이 절반도 못 된다, 그 말씀 하셨는데, 제가 지금 우리 역사를 유엔과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3.1운동 유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우리 국회 기념대단의 이사장으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와 해외에 있는 175개국의 750만 우리 한인들 같이 함께, 심지어 남북이 같이, 그때 6.25 나고 또 3.1운동 때 특히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민족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3.1운동은 보수 진보, 여야, 남북, 동서, 그리고 심지어 3.1운동을 할 때는 종교도 초월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중심이 되면서 불교, 천도교, 민족종교 같이 하나가 됐었습니다. 그랬던 3.1운동을 작년에 100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다른 나라들은 유네스코에다가 자기 역사를 등재하고 신청하고 하는데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3.1운동을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마저 하지 못하고 100주년을 맞이할 뻔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같이 함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3.1운동 유엔 유네스코 등재 기구를 결성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기구의 이사장을 맡으면서 해외에 있는 우리 한인들 자녀들, 특히 언어가 퇴화되고 역사인식이 가물가물하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해외에 있는 우리 한인의 자녀들에 대한 걱정을 했는데 국내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캠페인을 벌이는데 어느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제가 전교생을 상대로 3.1운동을 강연하면서 설명했습니다. 끝나고 3.1운동에 대해서 이 조사를 선생님이 제 강의를 듣고 했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어가지고 질문합니다, 저한테. 그래서 얘기해보라고.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3.1 운동 말입니다. 여러분 3.1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아무 감각도 생각도 없이 그냥 읽은 그대로 3.1 운동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제가 실망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고난의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공산주의 외침으로부터도 분열하게 이어서 같이 하나가 되어 싸우고 일제로부터도 나라를 지키고 IMF 경제 위기도 같이 극복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아이세. 오늘 저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특히 해외에 계신 김볼 미 기독교 총연합의 상무회장님 이렇게 같이 함께 하셔서 또 격려를 해주신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찡했습니다. 제가 여러 행사를 많이 다녔지만 오늘 행사 같은 이런 뜨거운 애국심에서 진행하고 있는 감동적인 행사를 많이 그렇게 저가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이 기간 행사를 준비하시고 예배를 준비해 주신 우리 한국교회연합 복지위원장 장임수 목사님 비롯한 지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저도 참전용사의 한 사람이었어요. 이 친구야, 김장도야,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참전용사냐? 제가 월남전 참전용사. 월남전 참전용사. 그래서 나라를 지킬 때, 공산주의를 막고 조국을 수호할 때, 6.25 때, 또 월남전에서 제가 최명신 사령관 장모님하고 박세직 장모님하고 국회에 있을 때 참 친하게 지냈습니다. 박세직 장모님하고 저하고는 국회 조창기 회장을 하고 저는 국가조창기 교단하고 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보수와 진보 또 영혼화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합시다 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계 지도자 여러분께서 오늘 참으로 감동적인 이 김만규 목사님의 증언 앞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 우리 참전용사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그 수고와 감사함을 길이 간직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더욱 최선을 다하는 이 삶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난의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시는 귀한 말씀과 김용민 장로님의 올바른 가르침은 어려울 때마다 삶의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꽃을 피웠던 학도병들의 꿈, 그리고 그 시절 위기, 고난, 아픔을 잊지 않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상패수여가 있겠습니다. 상패수여는 전 국방부 장관님이시자 원로 장로님이신 권영애 장로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김만규 목사님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한인 교류협력기구는 지구촌 1100 학도병아 잘 싸웠다. 최후의 전선 포항전투 유일한 생존자 연락병 김만규 목사, 전 국방부 장관 권영해. 2021년 6월 21일
네, 계속해서 메달 수여가 있겠습니다. 메달 수여는 전 농림부 장관이신 김용진 장로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있으니까 설명만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세계 한인 교류 협력 기구라는 우리 조직이 정치권과 또 사회 NGO와 또 해외에 있는 여러 단체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희생적으로 앞장서 일하신 분들, 또 우리나라의 명예를 드높이시는 분들에게 평화 메달을 지금까지 수여해 왔습니다. 이 기구에는 김수환 전 식기경님, 한양원 민족종교회장님, 조비오 신부님, 송을주 큰스님, 김범일 가남농락교 교장, 이런 분들이 상임고문으로, 그리고 부족한 제가 창설자 상임대표, 그리고 공동대표로 황유여, 전용태, 임동진, 김희선 장로, 여기 같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국기를 선양한 우리 유엔 사무총장, 방기문 총장을 비롯한 국가 지도자들에게도 우리가 수여를 했습니다. 이 메달을 우리 김만규 목사님께 수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족교육분에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전학보고가 있겠습니다. 6월 잊혀진 영웅들의 상실, 모든 걸 빼앗긴 해 1950년. 기본적인 군사훈련조차 받지 못하고 교복을 입은 채 참전한 학도병들. 6.25 전쟁사는 물론 세계전세에 있어 협력한 공로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참전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별이 된 호국 영웅, 포항정투 학도병의 정규 1기, 유일한 생존자 연락병 김만규 목사님의 전학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50년 71년 전에 제 나이는 15입니다. 1935년 4월 1일이 제 생일입니다. 저는 6.25 전날을 맞이했을 때에 피난오는 피난민을 구경하러 대구 역전으로 나갔다가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이거야말로 문제는 김일성에게 있다. 김일성이 하나만 죽이면은 전쟁은 끝난다. 그렇게 판단하고 돌아오는데 조국을 사랑하는 학도요, 나와 함께 전선으로 가자. 김성은 그렇게 해서 수도사단장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름에 너무 고마워서 그 길로 모병소로 갔습니다. 그 모병소에는 그 당시 모병관이
손도심이라고 하는 전에 서울신문사 사장하는 분하고 김영삼 대통령 한 사람하고 전에 중대장인 김용섭 선배하고 이분들이 무병관으로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내가 학도병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첫째, 키가 적다. 둘째, 나이가 어리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가 적어도 내 몫은 다 할 수 있다고 옷이 되다가 결국은 전술로 투입한 학도병입니다. 저는 학도병 전주 부대가 모였던 것이 대구에서 결성돼 가지고 1950년 7월 29일 날 안동으로 가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전선에 다니면서 전투에 참여했는데 그 전투는 총을 가지고 적을 쏘는 전투가 아니고 총은 받았는데 실탄이 한두 발밖에 없는 일본제 990 38C입니다. 저 키보다 더 큰 총입니다. 그게 실탄 한두 발 가지고 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적을 피해 다니다가 수도사단장으로 김수근 장군이 계시다가 3사단장으로 옮길 때에 저희들이 김수근 장군 따라 포항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때 후임 사단장인 백인혁 대령인데 저희들께 묻기를 여러분 나와 함께 수도사단의 목표 적도 평양까지 함께 갈 사람 손들을 아무도 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 김수근 장군의 부름을 받고 왔으니까 김수근 장군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자리에서 입혀뒀던 군복하고 990 38씩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전선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어디로 가야지 김수근 장군 찾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걸어서 기량을 통해서 어선에 와가 기차를 타고 그 기차를 의지해서 간 것이 1950년 8월 9일 포항에 도착한 겁니다. 포항에 도착했더니 김수근 장군은 전선이 영덕이라서 영덕에 전지회가 없고 그래서 작전체 김치련 대위에게 가서 신고를 하고 포항 국민학교를 숙성하고 머물렀습니다. 그랬는데 난데없이 10일 되니까 작전체 김치련 대위가 학도병 모두 오느라 갔더니 하는 말이 워커사령관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 여기는 전지인데 언제 대대군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여러분에게 총을 인수하겠다. 그래서 학생들 71명을 데리고 오천 비행장으로 와서 오천 비행장에서 이 해병대로부터 M1 소총 한 박스에 8짜리 들은 것을 인수해서 그 M1 소총을 가져가 분해 소지하고 어떻게 장전한다, 어떻게 겨눈다, 어떻게 방아쇠를 당긴다 이것밖에 배운 것이 없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총을 만져본 것이 그때의 처음입니다. 무기는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또 쏴보니까 전투에 쏴보니까 반동이 너무 심합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M1 소총을 받아가지고 전투하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 하다 보니까 곁길로 너무 가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말할 수 있었던 6.25 전쟁, 지킨 자와 버린 자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는 전쟁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도 1차, 2차 전쟁이, 세계 전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세계 전쟁을 논할 때 5개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세계 전쟁이라고 합니다. 사실 6.25 전쟁은 세계 전쟁보다 더 큰 전쟁입니다. 이유는 남북 2개 나라 아닙니까? 유엔 16개국 18개 아닙니까? 거기다가 중국하고 러시아까지 하니까 세계 20개국이 동원해가 싸운 것이, 전쟁한 것이 6.25 전쟁입니다. 그러기에 이 6.25 전쟁은 제3차 세계 대전이라 나는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모든 전쟁은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고 만족하는 자가 있고 불만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6.25 전쟁은 남북이 전쟁 당사국들이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금도 뭔가 목까지 덜 차서 먹었던 것까지 꺼리에 갈렸고 덤벼드는 두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로 6.25 전쟁을 일으킨 원인을 몇 가지로 규명합니다. 첫째는 6.25 전쟁은 유엔이 일으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유럽은 영국이, 동양은 미국이 전쟁을 끝이게 됩니다. 그런데 끝일 때마다 그 전선에는 마지막에 라인을 정하는, 선을 정하는 게 포츠담에서 모였던 4.3 회의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개석 총통, 그 다음에 여기에 8월 15일 하루 전 8월 14일 날 일본의 사린에 폭탄 하나 던졌다고 러시아의 스타리까지 합쳐서 4.3회의가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독일은 간단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한국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럴 때 그 당시에 100년 전 역사를 가서 일로 전쟁 때에 마지막에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협상한 것이 38선입니다. 이 38선을 하자. 그래서 오케이 하고 38선을 기점으로 해서 마지노선을 정하고 북은 공산이고 남은 자유주의로 이렇게 구분한 것이 바로 6.25 전쟁을 일으키는 그 원인입니다. 그 원인이라고 저는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1945년 해방 후에 47년에 한국을 주도하는 사령관이 극동을 방문해서 극동 방위에는 코리아는 배제한다. 이것을 에치슨 국무장관이 말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전선 사령관은 와서 현재 극동의 사정을 보니까 한국은 절대 약한 나라가 아니고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보다 남한이 남침할 가능성이 많다. 이 소리들은 김일성에는 신이 났습니다. 그 길로 러시아의 스탈린을 중국의 모태동을 찾아갑니다. 가서 내가 남반구를 점령해야 되는데 무기하고 사람을 주시오 하고 스탈린에게 말합니다. 스탈린이 이 말을 듣고 전쟁은 안 된다. 왜? 남반구에는 미국이 있고 미국대에는 원자탄이 있다. 원자탄 하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데 미국과 전쟁할 수 없으니까 전쟁을 허용 못한다 그랬어요. 그 길로 모태동을 찾아가서 남반구를 점령할 테니까 군사를 주시오. 모태동이가 단번에 20만 명을 파병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난 다음 그 다음날 즉시로 스탈린에게 알려지니까 스탈린이
김일성을 불러가지고 내가 안 준다는 것은 병력을 안 준다든지 무기를 안 준다는 거 아니라 병력은 중국에서 데려가거라. 그 대신에 나는 무기를 주겠다, 비행기를 주겠다, 군함을 주겠다, 탱크를 주겠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김일성은 이 무기하고 이 사람 가지고 반드시 남침해서 남북을 통일하고 김일성 왕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김성주가 김일성의 일을 변했는데 이 사람은 근본 김일성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인데 자기를 신분을 세탁해가지고 소련은 소위로 와가지고 김일성으로 둔갑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군사를 다 조직하고 그 다음에 남반구까지 남로당까지 보내서 조직하면서 통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기회를 준 것이 누구냐니까 유엔입니다. 유엔이 만일에 김일성에게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6.25는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김일성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시간을 줬습니다. 구실을 주었습니다. 남남부를 침략하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주었습니다. 그 가능성이 무기를 주는 것이고 그 가능성이 병력을 파송하는 겁니다. 내가 기록에 보니까 북한이 소련에서 받았던 비행기가 210대라고 합니다. 야크 15, 야크 19 전투기입니다. 전차가 240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병한 군인이 10개 사단에 19만 9천 명입니다. 이 당시에 우리 남한의 병력은 9만 명밖에 안 됩니다. 10만 명의 북한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전투기 없습니다. L9, L4, L19 그리고 T6 연설기 뿐인데 전투기로 200대가 넘게 가졌습니다. 전차는 우리 한 대도 없었고 장갑차 20대인데 고장났습니다. 전차를 갖다 240대나 받았습니다. 군함을 수십 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안 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6.25라는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두 번째 6.25 전쟁을 유발한 것이 우리 한국 정부라고 봅니다. 1950년 6월 25일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남한의 상태는 연의 야속으로 구성된 정권이 되어 있습니다. 여당이 많고 야당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어떤 소리 해도 듣지 않습니다. 여당은 무엇이든지 합니다. 현재와 똑같습니다.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때에 이 삼룡이라는 간첩 문제가 국회에 와서 이 삼룡을 문제 가지고 국회가 모이면 간첩 문제가 날마다 싸움질합니다. 국회만 싸움질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 밖에도 싸움질을 하는데 그 싸움은 뭐냐니까 밤마다 남한에서는 북한으로 북한에서는 남한을 물물 교환을 합니다.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는 건 전쟁 물자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가는 것은 부거대가리 명태뿐입니다. 그것도 아주 비싼 값으로 옵니다. 당시 1사단장인 김수근 장군이 그 물물 교환하는 사람을 잡아가다가 조사하다가 그 뒤가 참모 총장인 최병덕이 나옵니다. 최병덕의 배후에 누가 나니까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나옵니다. 국방부 장관을 빼니까 국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장사를 합니다. 그 장사의 하순이 된 것이 국방부 장관이고 그 하순이 최병덕입니다. 최병덕에는 일본군 중장, 중령 출신입니다.
별도 못 따라본 사람이에요. 야정물이 아니고 군수물자를 단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건 팔고 사는 데는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김성과 최병대가 싸우니까 이승만이가 불러서 들어보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너 다 옷 벗으라. 그래서 김성은 최병대가 다 옷 벗었습니다. 옷 벗고 난 다음에 남침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육군본부 작전 상황실장인 박정희라는 문관이 있고 그 문관인의 북한반이 있는데 북한 반장이 김종필입니다. 중입니다. 김종필 중위가 1949년 3월부터 6월까지 그동안 잡아온 간첩과 정보를 통해 보니까 첫째 3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 38선상에 있는 모든 민간들이 북쪽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둘째, 밤마다 중한 물건을 실은 기차가 남한으로 내려갑니다. 셋째, 간첩을 잡았는데 간첩의 증언에 의하면 무엇인가 한다. 하는데 무엇인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종필 북한반이 임련민이 조사한 결과 이건 남침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 사항을 강문봉 작전국장에게 보고하고 신성모 국방부 장관에게 최병덕에게 참모자에게 다 보고하고 대통령까지 보고했는데 그 보고를 묵살해 버렸습니다. 이럴 때 국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남침이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준비 안 하느냐. 신성모 장관을 오라 그래라. 그래 풀려서 국회에 불러다가 신성모 장관 최근에 북한이 남침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나도 그런 말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답하는 말이 아니래. 국회가 남침하면은 아침은 부대에서 먹지만은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압록가게 가서 고기 잡아 사시미 떠서 해 처먹고 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회마저 그 보고를 묵살합니다. 이 묵살한 데 대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종필 반이 우리 한국군 8대 사단의 첩보 대장들에게 명해서 너희들이 지금부터 북한에 가서 북한의 장교를 잡아오느라 기간은 1950년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이다. 반드시 북한 장교를 잡아와서 그 장교를 데려다가 국회에다가 정원을 세워야 된다 하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교들, 첩보대장들은 한 사람씩 대동호가 북한에 갔는데 오기 전에 6월 25일 날 유교가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군인이 알고도 방비를 못했습니다. 정부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적은 오는 적이 있는데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편 북한 김일성이가 가만히 보니까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러시아에서 무기를 가져왔고 중국에서 20만 군대를 확보해놨는데 언제 카운트다가 내가 남침하느냐 계산을 하고 있는데 1950년 6월 22일 되니까 그동안 부산계엄령을 내렸던 계엄령을 해제하고 통행금지가 없어집니다. 23일에는 전 후방에 있는 초급 장교들을 전부 갈았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래도 일본 군대 안에서 총을 가지고 전장에 나갔던 사람들이 초급 장교인데 이제 군사영화학교 나온 분하고 그 일본군 출신하고 바꾸니까 제도가 바뀌고 방법이 바뀌니까 부하들이 말 듣지 않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23일이 되니까 영농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전군 3분의 1을 휴가 보냅니다. 그러니까 부대가 비어버리고 군대가 추고 휘모 상태가 됩니다.
여기다 6월 24일 되니까 육군본부에 방카를 짓는데 그 방카 안에는 이북의 정세를 다 살피고 정보를 확인한다 하는 새 기계를 도입했다 해가지고 육해 공군에 있는 참모장급 되는 사람 다 소집해가지고 파티를 합니다. 댄스 파티하고 막 술 파티하고 해가지고 새벽 3시까지 빙빙 돌다가 넘어진 날이 6월 25일입니다. 그러면 6월 25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모든 올스톱입니다. 병력도 무기도 수송도 다 씁니다. 김일성이가 무기 확보했고 군사 확보했는데 언제 남침하느냐는 계산을 하고 있는데 22일, 23일, 24일, 25일 됐다 싶고 25일 새벽 3시에 전 인민군은 남반구를 점령하라 한 것이 6.25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은 분명히 잘못된 건 확실합니다. 그 가운데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부나 군대나 유엔이 잘못했더라도 교인들은 바로 해야 할 것입니다. 김일성 부대가 3일 만에 서울 왔습니다. 서울 와서 3일을 또 머물었습니다. 남침하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그것은 남노당 박헌열이가 만일에 김일성 동무가 서울까지 오면 전국에 있는 남노당원들이 총궐기에서 서울 가서 김일성 장군 환영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생각은 서울 오면 남노당 부락들이 다 온다. 오면은 남침도 안 하고 정국한다. 이렇게 계산을 했고 분명히 김일성이는 더 이상 침략 안 하고 싸우지 않아도 된다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지를 안 했습니다. 오지 않으니 3일 동안이 서울에 머무는 3일 동안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한편으로는 6월 26일 날 동남이 나니까 서울 YMCA에서 모든 교계 지도자가 모여서 6.25 전쟁에 대한 대비책을 논합니다. 그 위에 보수 측 대표는 한경직 목사, 신신학 측 대표는 강원영 목사입니다. 한경직 목사는 우리가 일제시대에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는데 또 교회를 버릴 수 없으니 교회를 지키고 사수하자. 진보 측에서는 강원영 측의 대답이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야 교회를 하지요. 우리가 살고 다녀 봅시다 하다가 오늘 보다나 마지막 결론은 일제시대에 우리가 범죄했으니 다시 범죄하지 마자. 그래서 교회를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날 밤에 한경직 목사는 미국의 미-8군의 기차를 타고 수원 쪽으로 내려가면서 KBS의 마이크에다가 동포 여러분, 나는 영락교회 한경정 목사이다. 용감한 우리 국군은 다시 반격해서 38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양까지 갑니다. 동포 여러분 기다리시오. 이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안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는 그때 서울 시내는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골목마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모이는데 모임이 뭐냐고 인민재판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붙들어놓고 이 동무 어떠서 반동이요 그러면 돌을 던지고 몽둥이를 때리고 창을 찌르고 칼로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종대 목사 중심에서는 서울운동장에 김일성 장군 환영식을 또 했습니다. 자,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6.25 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6.25에 대한 참된 증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 나이 15세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중앙호국단이 통계낸 데 보면은 6.25 전쟁에 학생이 참여한 것이 15만 명의 학도병으로 참여했고, 그 다음에 방위군으로 끌려간 5만 명이다. 합해서 20만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부는 모릅니다. 다만 포항에 갔던 삼산에 갔던 학도병 얘기를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가 남침한 후에 그 다음에 수안보로 갔습니다. 수안보에 가서 며칠 있는 동안에 김일성이가 하나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부산까지 8월 15일까지 내려가면은 일본이 깜짝 놀라서 제2차 대전 전상 배상을 할 것이다. 일본하고 안사고도 배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부산까지 15일 가다 하는 계획을 폭풍 작전이라 지어가 인민군 동부사령관 김무정 중장에게 8월 10월까지 부산까지 함락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무정이랑 이 명령을 받고 한로군 출신 5사단하고 12사단하고 6.25 766부대 이 세 부대를 선별해가지고 부산을 함락합니다. 그런데 6.25 766부대 부대장은 오진우인데, 오진우는 포항 사람입니다. 포항 사람으로 북한군에 참여했다가 처음으로 경비 6.25 대장이 돼가지고 포항을 합니다. 오사단은 안강 쪽, 오사단은 영덕 쪽에서, 12사단은 안강 쪽에서 6.25 766부대는 원산을 출발해서 포항을 바로 상륙합니다. 제 증언이 조금 있습니다. 시간이 되었다 하는데 어떡할까요? 네,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50년 8월 11일 새벽 3시에 인민군이 포항을 왔습니다. 그럴 때 포항에는 포항을 지키기 위해서 3사단 사령부가 있었고, 해군 경비대가 있었고, 공군 비행장이 있었고, 경찰 과외군 20만 명이 있었습니다. 3,000명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더 필요한 것이 없을 만큼 부대하고 잭슨 부대하고 특수부대, 미국의 특수부대를 둘을 워크사령관이 배치를 했습니다. 이래서 단단히 포항은 지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8월 11일 새벽 3시에 인민군이 쳐들어와서 포항이 무너졌습니다. 이럴 때 그 강한 병력을 가진 부대와 잭슨 부대 도망가고, 민기식이 특동부에 보다 경찰 과외군 도망가고, 육해공군 다 도망가고 남은 학생 71명인데 71명에게 작전 저kim 치는 대위가 학도병 사단사령부 사수하고 사단사령부 병력 100명까지도 도달을 써가지고 뒤사는 도망가고 있습니다. 학도병이 연병장에 모여서 1소대는 우측, 2소대는 좌측으로 깔려서 수령을 중심에서 기다리는데 인민군이 자기 집에 오듯이 쳐들어옵니다. 아무도 명령지 발표하지 말라 했는데 인민군 보니까 총을 쏘았습니다. 한꺼번에 몇십 명이 그렇게 쏘리니까 인민군들이 하니 동무들 뒤로 물러갔습니다. 5분 후에 다시 종대로 오던 것이 횡대로 해가지고 논바닥을 중심해가지고 다시 항공에 옵니다. 그러나 견적필살, 보는 걸 죽여야 내가 산다는 거죠. 보는 걸 죽여야 나라가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시급받은 M1 소총 250발 있는 그대로 거의 다 쏘았습니다. 1차, 2차까지 전투, 3차 되니까 인민군이 깃발을 흔듭니다. 흔들면서 동무들, 우리는 인민군 5사단 2연대인데 동무들 해방하러 왔다는 겁니다. 해방하는데 30분 시간 줄
있을 테니까 동무들 한국하고 오면은 김일성 장군 이름으로 환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쟁을 한참 하다가 쉬었는데 그때 우리는 이틀간 밥을 못 먹었습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실탄 250발 다 떨어졌습니다. 실탄도 보고해야 되고 휴전을 응했습니다. 실탄을 보고하러 밥을 먹으러 가는 동안에 길 안녕이라 하는 우리 동지가 손 들고 나가니까 인민군이 쏘았습니다. 이것이 시로가야 4차전이 됐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동쪽에 서쪽에 북쪽에 가기 다 포위해가지고 화크포를 때리고 장갑차까지 끌어오면서 포항 여중 지금 요겁니다. 축치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민군이 아무리 말아도 우리가 이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졌습니다. 이유는 인민군 나발총, 경기관총, 광메이 수류탄을 가지고 50m, 20m, 30m 축해오 가지고 광메이 가지고 나발총 가지고 다 쏘았습니다. 그럴 때 여기저기서 어머니 대한민국 이렇게 부르고 쓰러지고 뒹굴는데 내 비던 김영석 중대장이 따발총에 왼쪽 목을 맞아 목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형님 죽으면 안 됩니다. 중대장 죽으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안 된다요. 그래서 그 목에다가 붕대를 집어넣고 얼른 뛰어가서 인민군에게 혼란을 타서 어깨를 물고 떠들더니 하는 소리가 동무 이력이 있어, 동무 이력이 있어. 전쟁의 이력이 저력이 이겨요. 그랬더니 인민군이 따발총 쏘다가 누가 쓰러지는데 그 따발총을 바닥에 들어가 인민군을 쏘는데 빵! 그런 소리에 내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한참 있다 보니까 죽지는 않은 것 같아. 눈을 떠내서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땅인 거예요. 앞에 보니까 인민군들이 모이고 있어요. 피 묻은 손으로 총을 들고 그걸 들고 뒷고치로 뛰어가는데 인민군이 따라오면 동무 숙여 그러면 다다다다다 쏘는데 총알이 아닌데 지금 보니까 다다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부르던 것이 계속에 불러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부르려는 총알이 나를 피해가 버렸어요. 그래서 도망가 뒷고지에 숨었다가 태극기든 국군들이 끌래 대한민국 만세의 소리를 부르니까 바로 뒤에서 인민군 둘이가 동무 꼼짝 말이요 손들이요 달소 그렇게 해서 끌려간 것이 포로가 돼서 열흘간 포로 생활을 했어요. 열흘간 포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열흘 만에 총살 집행장에 울면서 하나님 한번 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인민군들이 총을 들고 하나 둘 셋 쏘는 판인데 F-94라고 하는 선트 제트기가 날아와서 포로 수용소 폭격하고 포로를 폭격할 때 거기서 탈출해 나와서 지금 살았습니다. 그 전투에 11명이 부패했고 48명이 전사했고 14명이 부상당해가지고 포로됐다가 생활을 했고 행방불명에 대해서 아직도 못 찾는 시신이나 이름 9명이 됩니다. 이들이 학도병입니다. 그 후에 이 학도병 전쟁은 포항 전투와 다부동 전투와 연결하고 다부동 전투는 장사 전투와 연결을 이게 다 학도병들이 싸운 전투입니다. 장사 전투는 그 다음에 가평 전투 오늘 가평 전투에 참여하는 신이근 회장님 학도병 전후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한번 박수해 주십시오. 이 학도병의 전투는 전부 14대 전투가 있는데 그 중에 최후의 전투는 길주탈환 전투입니다. 시간이 너무 됐다고 해서 그만할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방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를 위해 학도병에 투입된 김만규 목사님의 투철한 국가관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신성인의 창문인 정신을 이끌어온 6.25 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한 호국 영웅의 고귀한 희생 정신을 다시는